자, 이번 시간은 행렬의 진입 판별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진입 판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원이든지 이 진입 판정 문제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단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참을 참이라 할 수 있고 거짓을 거짓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여유롭게 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진입 판별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해당 단원의 개념을 갖다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인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일단은 간단히 좀 요약을 좀 해볼까?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행렬의 특수성이죠. 행렬에서는 행렬의 곱셈이 자유롭지 못하죠. 일단 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수와 열수를 따져야지만 곱할 수 있고요. 또 그 곱하여진 결과가 마음대로 교환 법칙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했죠. 설령 2차 정사 행렬이라고 해도, 두 행렬이 2차 정사 행렬이라고 해도 그 곱의 결과가 항상 같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행렬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케일리 해밀턴의 식이라는 게 있었죠. 자, A라는 행렬이 만약에 A, B, C, D로 정의가 된다면, 그죠? 이때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는 반드시 영행렬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켈리 해밀턴의 성질에서 A가 K 꼴이 아니면 역도 성립한다. 역이 성립.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역의 성립한다. 자, 그러면 A가 K 꼴이라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간략히 요약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켈리 해밀턴 부분 강의를 다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역행렬이라는 게 있죠. 역시 A라는 행렬이 A, B, C, D로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A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을 빌려서 쓴다? AD 마이너스 BC분의 1에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쓴다. 근데 여기 보니까 AD 마이너스 BC가 분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래서 행렬식 혹은 판별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행렬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수 성질이죠. 영인자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영인자가 무엇이지? 영행렬이 아닌데 말이야. 영행렬이 아닌데 제곱을 하면은 영행렬이 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영인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행렬과 연립 방정식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p,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q,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행렬식으로 고치면 a, b, c, d 그리고 x, y, p, q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또 여기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 형태, 그 다음에 부정이 되는 형태, 불능이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특수한 형태로 A, B, C, D 이렇게 나오고 X, Y가 나오고 0, 0으로 끝나는 또 특수한 형태가 나는데 이때는 불능은 없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다시 꼽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인자의 특수 성질이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의 존재성 여부를 따지는 이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런데 선생님은 요 영인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켈리 해밀턴의 식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지만 이 영인자에 대한 설명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빌려서 영인자를 총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인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인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영인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인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인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인자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인자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단독 영인자라고 하는 것과 영인자 관계라는 게 있어요. 영인자 관계. 첫 번째 단독 영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독 영인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우리가 수원에서는 이제 2차 정사 행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정사 행렬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A 행렬이 있어요. 성분이 A, B, C, D로 이렇게 정의되었고요. 그리고 A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A의 제곱이 영행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렬에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면 우리가 이때 A는 영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인자. 됐습니까? 자, 이제 정의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A를 갖다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A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까? A의 제곱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보니까 0, 0, 0, 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써봐서 영인자인 것을 안 것이죠. 이것을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볼까? 케일리 해밀턴의 식에 의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얘랑 더해야 되지 않아요? 1 마이너스 1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행렬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0이 돼버리고 이것이 0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A의 제곱이 영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케일리 해밀턴의 식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A 플러스 D잖아요. A 플러스 D 그죠? 여기가 뭐예요? AD 마이너스 BC죠. 그러니까 영인자라고 하는 것은 케일리 해밀턴의 식을 빌려서 보자면은 AD-BC가 반드시 0이어야지만 그리고 A 플러스 D가 0이어야지만 바로 A의 제곱이 영행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AD-BC가 0이 되려면 역행렬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질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인자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켈리 해밀턴을 빌려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류법으로 한번 증명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류법 증명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A가 이제 0인자라고 했을 때 A가 영행렬이 아니면서 제곱을 하면 영행렬이 되는 것을 A는 영인자라고 했고 이 영인자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기류법이란 게 뭐예요? 주어진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가정과 모순됨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을 해버릴게. 자, 첫 번째 영인자 A가 역행렬을 갖는다면 역행렬 A의 인버스를 갖는다면 자,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갖는다면 어때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A의 인버스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인버스 곱하기 영행렬이다 라고 써도 될 거야. 주어진 식의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좌변은 A가 되겠고 우변은 영행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우리가 가정과 어떻습니까? 모순이 생기죠. 영인자는 A가 영행렬이 아니어야지만 영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A가 영행렬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A가 영행렬이면 A의 인버스를 가질 수도 없죠. 그죠? A의 인버스를 가질 수도 없단 말이야. 영행렬은 역행렬을 갖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영인자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켈리 해밀턴으로 혹은 바로 기류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영인자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켈리 해밀턴의 식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영인자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A가 ABCD죠? ABCD라고 주어졌고 또 A가 영행렬이 아니면 자 켈리 해밀턴의 식에 의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또 쓴단 말이야. BC E는 영행렬 구조에서 바로 A 플러스 D가 0이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되는 성분의 배열을 갖는 행렬은 영행렬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인자라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영인자 만들기의 식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인자를 만들고 싶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플러스 D의 합이 0이 되도록 숫자를 배열하고 AD 마이너스 BC가 또 0이 되도록 숫자를 배열하는 그러한 모든 2차 정사 행렬은 영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영인자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인자 관계. 자, 검은색으로 쓸까요? 자, 3번. 영인자 관계라는 게 있어요. 영인자 관계. 자, 일단은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성분이 A, B, C, D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것은 W, X, Y, Z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A가 영행렬이 아니에요. 또 B도 영행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야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이때 A와 B는 영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인자.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영인자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인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첫 번째 A를 갖다가 만약에 10, 10 이렇게 놓아봤어요. B를 갖다가 00, 11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 될까? 한번 해보자.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10, 10 곱하기 그 다음에 00, 11 이렇게 곱해보았더니 진짜 행렬 하니까 00, 00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B 곱하기 A를 해보니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00, 11 곱하기 10, 10 이렇게 써봤더니 결과값이 뭐가 되겠어? 00, 2, 0이 되었어요. 아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우리가 A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니고 B가 분명히 영행렬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 나왔어요. 이때 이 둘을 갖다가 각각 영인자라고 부르고 이 둘의 영인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뭐야? 분명히 A 곱하기 B일 땐 영인자 관계가 성립했지만 B 곱하기 A는 영인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그 이유는 행렬의 가장 근본적인 것,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영인자 관계는 순서를 바꿨을 때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몇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행렬의 곱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은 어때요? 교환성이 자유롭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영행렬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A가 영행렬이 아니라고 했고 A가 단위 행렬이 아니라는 조건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니?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니까 둘은 영인자 관계가 되겠죠. 그죠? 영인자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때요? A와 A-2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교환성이 가능합니다. A-2 그 다음에 A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인자 관계가 순서가 바뀌어도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순서가 바뀌면 영행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이걸 켈리 해밀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D가 1이 되도록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되도록 숫자의 배열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행렬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플러스 D가 0이 되면 1이 되면 되니까 1, 0이라고 쓰면 되겠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되면 되니까는 여기다 0, 0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A-2는 뭐가 되겠니? A-2라고 하는 것은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두 행렬을 곱해보면 그 교환된 가치도 영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인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환했을 때 그 영인자 관계성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성질을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영인자 관계의 행렬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 알겠니? 여기다가 2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니? 3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켈리 해밀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반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영인자, 단독 영인자와 영인자 관계라는 설명을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단독 영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통칭해서 영인자, 그 다음에 영인자 관계라고 하는 것도 통칭해서 영인자로 배울 거예요. 그러나 세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은 영인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서에 입각해서 영인자 관계가 유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B 곱하기 A가 꼭 영행렬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역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설명을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행렬을 갖다가 A, B, C, D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죠? A, B, C, D라고 정의를 해놨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랍니다. 단위 행렬도 아니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도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면 자, A는 선생님이 단위인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단위인자. 단위 행렬을 만들어는, 야, 영행렬이 아닌데 영행렬을 만들면은 영인자라고 했잖아. 그지? 제곱을 했을 때. 그래서 단위 행렬이 아닌데 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면 A는 단위인자다. 이건 교과 과정에 없는 말인데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성질을 기억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위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단위인자가 되면은요,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잖아? 그러면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관계를 역행렬 관계라고 하잖아. 그래서 A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 되었으니까 둘은 무슨 관계야? 역행렬 관계란 말이야. 역행렬 관계. 자, 역행렬 관계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되니까 A하고 A의 인버스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A와 A의 인버스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치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켈리 해밀턴식을 이용해 가지고 단위인자를 갖다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AD 마이너스 BC 2가 영행렬이면 이것이 바로 켈리 해밀턴의 식 아니겠어요? 근데 A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게 하려면 요 부분이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A의 제곱이 반드시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D가 0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뭐야?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 0,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플러스 D는 2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A 플러스 D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숫자를 배열해주면 이것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면서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어. 한번 연습해볼까? 연습해보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A를 갖다가 0, 1, 1, 0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A는 분명히 단위 행렬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제곱을 해보니까 0, 1, 1, 0 곱하기 0, 1, 1, 0 했더니 결과적으로 1, 0, 0, 1이 나와요. 그래서 단위 행렬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까? 여기는 1 써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썼어요. 그래서 AD-BC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0, 0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이거 단위 행렬 아니죠. 근데 제곱을 해주면 역시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단위 행렬이 아닌데 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역행렬 관계인 행렬도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성질이 좀 특수한 성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진입 판정 문제를 풀 때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미리 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지금 내용들 간략히 정리한 거 좀 지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입 판정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자. 먼저 2차 정사의 행렬 A, B, E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증명을 하래요. 옳은 것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반예를 들어라. 이 반증한다라는 얘기죠. 자, 증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증명법 혹은 대우법 아니면은 기류법 아니면은 공리법. 이미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번부터 쭉 문제를 풀어나가 보기로 하겠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A의 제곱이 A 행렬이면 A는 꼭 단위 행렬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얘들아 요 부분을 우리가 대전제부, 여기를 가정부, 여기를 결론부라고 하는데 이 대전제부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99% 참입니다. 물론 1%의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잘 모르면 참이다 이렇게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인버스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 A의 인버스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가정부를 정리해가지고 결론부와 같음을 보이는 것을 직접증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할 수 있니? 가정부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A의 인버스 그리고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인버스 또 A 이렇게 곱해봤어요. 자 곱할 때도 똑같이 왼쪽에 곱했으면 왼쪽에 곱해줘야 돼. 결론적으로 좌변이 A가 되겠고 우변이 단위행렬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직접증명법에 의해서 이것이 참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공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영행렬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A로 묶어봐.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 영행렬이 되겠죠. 근데 A가 역행렬이 된다라고 했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영인자일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영행렬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인자도 아니고 영행렬도 아닌데 그지? A-2를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A-2 자체가 영행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영인자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는 A-2가 영행렬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A는 단행렬이다 이렇게 판단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꼭 B는 영행렬이다. 자, 이번에는 뭐야? 공리적인 해석 먼저 해볼까? 얘는 영인자일 수 없죠. 그러니까 영인자 관계가 파괴되겠죠. 그리고 영행렬일 수도 없죠. 그러면 유일하게 B가 영행렬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직접 증명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곱해줬어. A의 인버스 곱하기 영행렬. 그러면 여기에서 뭐야? 단행렬 남고 B 곱하니까 B만 남겠고 우변은 영행렬에다 어떤 행렬을 곱해도 영행렬이 되니까 영행렬. 직접 증명법에 의해서 가정부의 정리된 값이 결론부와 같으니까 역시 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또 역행렬이 존재하네요. 그쵸? 그러면 A, B는 B, A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A, B는 B, A이면 원래는 여러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환 가능한 두 행렬의 곱의 형태에 있어서 그 행렬의 각각의 A 행렬의 역행렬, A 행렬의 역행렬에 대한 B 행렬의 교환성도 가능하다. 교환한 곱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행렬의 양변에다가 두 번 곱해주는 거야. 욕심도 많아요. 이렇게 두 번을 곱해줬어요. 그럼 요 양변에도 두 번을 곱해줘야 되겠죠. A의 인버스, 그리고 B, A, 그리고 A의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잘 살펴보니까는 요게 뭐가 되겠어? 단위행렬이 되겠죠. 요거 잘 살펴보니까 단위행렬이 돼서 남는 것만 한번 써볼까? 예, 좌변은 B, A의 인버스,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겠어? 바로 A의 인버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 3번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번 설명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A의 제곱의 역행렬도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의 제곱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자, A의 제곱에다가 어떤 녀석을 곱하면 단위행렬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다 A의 인버스 또 A의 인버스를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단위행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것을 뭐라고 쓸 수 있는가? 바로 A의 인버스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결국 A의 제곱의 인버스라고 쓸 수 있는 것이니까 A의 제곱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A의 제곱에다가 A의 인버스를 두 번 곱해주면 단행렬이 되잖아. 그러니까 A의 제곱에 인버스가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인데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선생님이 아까 개념 정리할 때 말이야, 요 부분을 좀 안 해줘가지고 좀, 가슴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요 문제 5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칠판 좀 조그만 거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행렬을 설명할 때 말이죠. 역행렬 공식에 의한 거는 성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A가 이렇게 성분이 가르쳐져 있어. A, B, C, D라고 가르쳐줬어. 그리고 역행렬 공식을 써봐. 이렇게 나오면, 즉, AD 마이너스 BC분의 1, 그리고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단 조건이 붙지.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냐. 이런 조건이 붙으면서 역행렬 공식을 쓰죠. 이런 문제들은 다 성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역행렬이란 말이 나오면,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 행렬이 단위 행렬이야 라고 나오면 이게 무슨 관계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두 행렬을 역행렬 관계로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역행렬 관계. A 행렬의 성분이 뭔지 B 행렬의 성분이 뭔지 몰라. 필요 없어. 역행렬 관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A는 B의 인버스라고 쓸 수 있고 B는 A의 인버스라고 쓸 수 있으며, 이 역행렬 관계에 있는 두 행렬의 곱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B 곱하기 A가 역시 단위 행렬이 된다. 아까 말이죠. 영인자 관계에서 순서가 바뀌면은 영인자 관계가 파괴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역행렬 관계는요, 순서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아질 수 있는 경우라면은 둘이 역행렬 관계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이 문제의 요점은요, 역행렬 관계를 설명할 때 두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면 무조건 역행렬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5번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성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봐봐.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고,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야, A 행렬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여기 단행렬 보이죠? 단행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봐. 그랬더니 마이너스 A의 3승,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우리가 요거 A로 분배 법칙 역분배시키면 A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같던 다르던 상관없이 말이야, A와 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그 결과값이 단위 행렬이 되었으니까 바로 이 둘의 관계는 역행렬 관계로 인정할 수 있고, A의 인버스를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6번째인데요. A 플러스 B의 합이 A 곱하기 B와 같으면 A 마이너스 E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어떻게 두 행렬의 합이 두 행렬의 곱과 같을까? 뭐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수에서도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와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A 마이너스 2의 역행렬이 존재한대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지? 선생님 아까 단위 행렬이 있으면 단위 행렬로 묶어내는데 얘는 단위 행렬이 없잖아요. 그래, 없어도 여러분들 만들어서 하면 된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준식을 좀 정리해보자.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영행렬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등식 아니니 등호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쪽이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역시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똑같이 2다 라고 써봤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니? A-2와 그 다음에 또 B-2로 인수분해가 자변되고 우변은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두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 되었기 때문에 A-2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죠. 즉 A-2의 인버스는 B-2다. 자, A-2의 인버스가 바로 B-2다 라고 할 수 있고, 역시 6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거 갑자기 왜 여기다 2를 더하셨어요? 이건 경험이죠.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설명할 때 두 행렬의 곱과 단위 행렬의 꼴로 만들어내려면 이것이 일단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고,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선 단위 행렬이 필요하다. 여러분 중학교 때 완전 제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수의 값을 조절하는 그런 문제들 풀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2라는 것이 있을 때 앞에 있는 것이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고 우변은 또 단위 행렬, 이렇게 해서 역행렬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증명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보자마자 척척 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7번 들어가기로 하죠. A,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할 때요. A 플러스 B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지? 뭔가 좀 이상해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하, 거짓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 반대되는 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을 1, 2, 3, 4로 넣어봤어요. 그럼 빨리 디터미넌트를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4-6이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1, -2, -3, -4라고 해보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조사해보니까 역시 4-6 해가지고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B도 분명히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A 플러스 B를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를 했더니 당연히 영행렬이 나오겠죠. 영행렬은 역행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야. 한 개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거짓 명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 반증, 이것을 반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8번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왜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일까? 거짓일까? 근데 아무리 문장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뭐뭐하지 않으면 적어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1학년 때 조건 명제를 처리할 때 대우라는 것을 활용하죠. 그쵸? 자, 우리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여기가 가정부니까 끊어서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정은 뭐 해야 돼요? A와 B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면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 됐니? 역행렬이 존재한다. 아하, 이것도 사실 7번을 비교해놓고 보면 A,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할 때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곱에서도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대공리법이라는 게 있죠. 무슨 공리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A 곱하기 B의 인버스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해서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로 표현이 된다라는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A의 인버스, B의 인버스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집어넣으면 A, B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잖아.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참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뭔가 좀 그래요. 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론에 의한 것. 여러분들이 웬만한 참인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공리법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도 따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행렬의 기초 부분을 듣는 3학년 학생들이라면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리고 B라는 행렬을 2차 정사의 행렬 W, X, Y, Z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의를 내려봤고요. 이때 절대치 뭐 이런 표현을 쓸까? DA라고 행렬이 두 종류니까 이렇게 DA라고 하는 것을 AD-BC라고 약속을 해봤어요. 일명 이 역행렬의 존재성 여부를 따지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DB라고 한번 써봤어요. DB는 역시 WZ-XY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좀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A의 인버스, B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란 말이 있다라고 치자.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니? DA가 0이 아니고 DB가 0이 아니면 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죄송합니다. A 곱하기 B를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A 곱하기 B를 갖다 한번 계산을 해보자. A, B, C, D 그 다음에 W, X, Y, Z 이렇게 써봤어요. 자, 좀 힘들어. A, W 플러스 B, Y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 X 플러스 B, Z 이렇게 쓸 수 있고 C, W 플러스 D, Y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 X 플러스 D, Z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서 DA가 0이 아니고 D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D-BC가 0이 아니고 또 W, Z, XY가 0이 아니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 AB의 디터미넌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DAB라고 하는 것은 이거랑 이거랑 쓰는 거야. AW 플러스 BY CX 플러스 DZ 마이너스 AX 플러스 BZ 그 다음에 CW 플러스 DY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계산을 통해서 좀 정리해보자. 자, 먼저 전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전개할 때는 알파벳 문자 순으로 정리하는 게 좀 알아보기 쉽습니다. A, C, W, X 됐죠? 그 다음에 A, D, W, Z 그 다음에 더하기 B, C, X, Y 그 다음에 더하기 B, D, Y, Z B, D, Y, Z 이렇게 써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요거 정리해보니까 AC, X, WX AC, WX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보니까 AD, XY AD, XY 됐습니까? AD, XY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니까 BC, WZ BC, WZ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니까 BD, YZ BD, YZ 이렇게 써봤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요? 아하, ACWX 지워져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DYZ, BDYZ 지워져라.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써보니까 AD, YZ 플러스 BCXY 마이너스 ADXY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BCWZ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직 멀었네. 자, 이번에는요 DA 곱하기 DB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DA, DB가 뭐야? 여기 있잖아. AD-BC 그 다음에 WZ-XY 자, 전개를 해보니까 순서적으로 AD, WZ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요걸 먼저 전개할게요.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전개하니까 얘랑 전개하니까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BC, X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AD, WZ 자, 다시 얘랑 전개하니까 AD, XY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BC, WZ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AB하고 DA 곱하기 DB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DA, D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DAB도 0이 아닐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DAB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DA 곱하기 D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B하고 DADB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DA가 0이 아니고 또 D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따라서 DAB도 0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8번 문항에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리적인 입장에서 바로 A와 B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접 증명을 해봤어요. 무엇을 가지고? 대수학적으로 판별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믿었으면은요 그걸 맨날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어때요? 증명 상당히 복잡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와 B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면 A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AB의 역행렬을 바로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로 써야 하는데 B의 인버스와 A의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쓸 수 있고 따라서 AB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9번 문항을 좀 들어가 보기로 하겠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면 A는 2 마이너스 A를 역행렬로 갖는다. 자, 이런 거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역행렬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해놓고 딱 넘겨. 그랬더니 A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고 A로 묶어보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좀 더 정리해보니까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그렇죠. A는 2-A를 역행렬로 갖는다. 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방법을 좀 한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항도 좀 설명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영행렬이고 A가 단위행렬이 아니면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런 공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A의 제곱을 A로 묶어볼까? A-2는 영행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 넘겨. 그러면 2가 영행렬이 아냐. 그러면 얘들아 잘 보세요. A-2가 영행렬이 아닌 상태에서 A 곱하기 A-2가 영행렬일 수 있는 방법은 A가 0이거나 5와 A는 0인자면 되겠죠. 이거 외에 더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A가 영행렬이거나 A가 0인자면은 바로 영행렬도 역행렬을 갖지 않고 0인자도 역행렬을 갖지 않으니까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참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원래는 A, B, C, D의 성분을 A라는 행렬의 성분을 A, B, C, D로 놓고 다음 조건의 식을 세워서 A, B, C의 이 결과의 디터미넌트가 A, B, C, D의 디터미넌트가 0임을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리적인 입장에서 A가 영행렬이거나 A가 0인자면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11번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A-2의 제곱이 영행렬이면 A는 꼭 단위행렬이어야 된다. 야, 이거는 뭐 영인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쵸? A-2 자체가 영인자면 되잖아. A-2 자체가 영인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1, 1, -1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A가 꼭 단위행렬일 필요가 없죠. A는 2 플러스 1, 1,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반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굳이 반예를 생각하지 않아도 A-2가 0인자일 수 있기 때문에 A가 꼭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A의 성분이 A, B, C, D 이렇게 주어졌고요.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D가 0이 아니면 A는 꼭 단위행렬이어야 한다? 자, 이것은 뭐 일단 거짓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A의 제곱이 2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A가 플러스 2도 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 2도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인자라는 게 있는데 단위인자가 되려면 뭐였어요? 단위인자의 필요 조건이 단위인자는 A 플러스 D가 0이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A 플러스 D가 0이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단위인자는 배제되어야 되겠죠. 그죠? 단위인자가 아니라고 해도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가 플러스 2거나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A가 2라고만 했으니까 틀려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if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하면 참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참입니다. 왜 그렇죠? 단위인자는 배제되니까. 왜냐면 단위인자가 되려면 A 플러스 D가 0이어야 되는데 A 플러스 D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으면 자, 원래는 곱의 교환성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이 되는 특수한 현상에 대해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승 b는 ba의 n승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건 참이 되겠죠. 원래는 교환법칙이 안 되는데 특수하잖아. 특수하면 뭐 조금 모양이 바뀌더라도 참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것은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봐봐. 우리가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변의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종종종 해서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러면 얘랑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고 그 앞에 a랑 자리 바꾸고 바꿔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b가 여기로 가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b, a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a의 n승 b라고 하는 것은 바꿔줘 몇 번? n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ba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a 곱하기 b가 영행열이면 b 곱하기 a도 영행열이다. 자, a 곱하기 b가 영행열일 수 있는 방법은요, 뭐가 있습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a, b가 모두 0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a, b가 영인자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인자 관계는 순서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 a가 10, 10, 그 다음에 b가 00, 11. 그럼 a 곱하기 b는 분명히 00, 00. 그런데 b 곱하기 a는 얼마다? 00, 20. 그렇게 돼서 14번은 거짓이 된다. 자,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중요한 반예예요. 그래서 요거 영인자 관계도 설명하면서 영인자 관계의 불일치성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반예니까 하나 잘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15번 문항 들어가 보기로 하겠는데요. a가 영행열이 아니야. 그렇지, a가 영행열이 아닌데 a, b는 a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짝 넘겨보자. 그러면 a, b 마이너스 a는 영행열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 a로 묶으니까는 b 마이너스 2가 영행열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영행열이 아니라고 해서 b 마이너스 2가 꼭 영행열일 필요가 있니? 바로 위에 있는 예를 들어주면 되겠지? 얘가 10, 10, 이 전체가 00, 11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전체가 00, 11이라면 b는 2 더하기 00, 11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false야. 영인자의 존재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떨까요?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또 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 명제는요, 자꾸 이 문장을 조금씩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a-2의 제곱이 영행열이고 a의 세제곱이 단위행열이면 a는 단위행열이다. 자, 이것은요, 무조건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물론 증명을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일단 말이죠, 여기 제곱이 나왔어요. 짝수, 여기 세제곱이 나왔어요. 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와 홀수가 혼재되는 그 두 가지 동시 만족한다는 건 뭐야? 짝수의 조건도 만족해줘야 되고 홀수의 조건도 만족해줘야 되는 것은 부호가 한 가지란 얘기죠. 그죠? 왜냐면 홀수 승을 하게 되면은 부호가 따라가잖아. 양수의 홀수승은 양수, 짝수의 홀수승은 음수의 홀수승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와 홀수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a-2의 제곱이 영행열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2가 0이거나 아니면은 a-2가 0인자면 되는데, 0인자 갖고는 뭐야? 우리가 a의 3승 a 단독 영인자를 가지고 a의 3승이 2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단위 행렬이어야지만, 얘가 영행렬이 되어야지만 바로 a의 3승도 단위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a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을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영행열이야 라고 분명히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제곱은 2a 마이너스 2라고도 쓸 수 있겠죠. 여기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자, 이 양변에
a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a의 3승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a의 제곱을 또 한 번 넣어줘. 여기다가 또 한 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2에 2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예쁘게 쓰니까 4a 빼기 하니까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런데 a의 3승이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지. 얘가 넘어가. 그러면 3a는 3, 2 자 3으로 약분하니까 a는 2 이렇게 직접 증명법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짝수 홀수 나오면 이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a의 역할은 한정된다라는 거, a는 단행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수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홀수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부호를 따라가는 그런 거죠. 음수의 홀수승은 음수가 되고 양수의 홀수승은 양수가 된단 말이야. 양음이 막 뒤바뀌는 현상 속에서 a의 3승, a의 5승이 단위 행렬이 된다면 a는 단위 행렬일 수밖에 없어. 이거 참이에요. 선생님 단위인자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얘들아, 단위인자의 정의가 뭐였지? 제곱을 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세제곱을 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를 하죠. 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아닌데 세제곱을 했을 땐 단위 행렬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얘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세제곱을 했을 때도 단위 행렬, 5제곱을 했을 때도 단위 행렬이 되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건 a는 단위 행렬일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허근, 3차 방정식의 허근, 4차 방정식의 허근이 일치하지 않는 원리와 비슷한데요. 이것도 직접 증명법으로도 역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a의 5승이 분명히 단행렬이었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a의 5승이 단행렬이죠. 그 다음에 a의 3승도 단행렬이죠. 그러면 다시 a의 5승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a의 3승 곱하기 a의 2승 이렇게 쓰는데 a의 3승이 단위행렬이었으니까 a의 제곱만 남고 a의 5승이 단위행렬이었으니까 단위행렬 나오죠. a의 제곱이 단위행렬 아니니 같은 방법으로 a의 3승을 a의 제곱 곱하기 a로 쓸 수 있는데 자,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인 걸 방금 여기서 찾았으니까 얘가 단위행렬 a만 남고 a의 3승이 단위행렬이니까 단위행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a는 단위행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6번, 7번을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짝수, 홀수 이렇게 단위행렬로 나오면 a는 단위행렬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한 문제 18번을 보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까?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이 좀 있습니다. a의 k승, a의 m승, a의 n승이 단위행렬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자연수 k, m, n이 분명히 존재하면 a는 꼭 단위행렬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지 홀수 짝수를 나눠놓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짓이 되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야. 그러면 이 결과는 모두 단위행렬이 나오죠. 그리고 서로 다른 자연수 2, 4, 6이 존재하죠. 그렇다고 해서 꼭 a가 단위행렬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a가 마이너스 2여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단위인자도 그래요. 단위인자의 제곱은 단위행렬이 되죠. 단위인자의 4제곱도 단위행렬이 되죠. 단위인자의 6제곱도 단위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a는 너무너무 많아요. a가 꼭 단위행렬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19번인데요.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을 만족시키는 2차 정사행렬 a행렬이 있어요. 그런데 이 a가 abcd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a는 a의 인버스와 같다. 이거는 동치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면 a는 a의 역행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역행렬로 갖는다. 이것은 외워라 이랬죠. 참입니다. 특별히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단위행렬 를 만족시키는 2차 정사행렬 A, B, C, D이면 A 플러스 D가 0이 아닌 경우는 A는 4개뿐이다? 아니죠. A 플러스 D가 0이 아니면은 A 행렬은 단위인자가 될 수 없어. 단위인자가 될 수 없으니까 유한계가 되는데 그 유한계는 오로지 A는 플러스 2거나 O와 A는 마이너스 2.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als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진입한정 20문항을 풀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생님 교재 뒤에 보시면은요 한 500문제 정도 뽑아놨으니까는 여러분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진입한정 문제들을 좀 풀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요. 한번 선생님 교재 뒤쪽에 보시면은 어디야 247쪽에 보면은요 한 페이지당 한 20문제씩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500문항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행렬의 진입한정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이 증명 방법, 또 반예의 방법, 그리고 중요한 성질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은요 그 500문제 앉은 자리에서 50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개념 정리 1번부터 좀 더 천천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보기로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정사 행렬 AB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하고 같다. 특수한 성질이죠. 그죠? 특수한 상황 속에서 A의 제곱 B하고 B, A의 제곱은 같다.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돼? A, A, B라고 쓰는데 얘랑 자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A, B, A라고 쓸 수 있고 얘랑 자리를 바꿔요. 그랬더니 B, A, A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B, 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즉 A의 제곱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BA의 제곱이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1번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같답니다. 이때 A는 B거나 또 A는 마이너스 B다. 하하, 이것은 무조건 거짓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한쪽은 영행렬이고 한쪽은 영인자라면 둘 다 제곱을 했을 때 영행렬이 성립하지만 어떻게 영행렬과 영인자가 같아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펄스 너무너무 반예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고 B가 영행렬이 아니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뭐예요? B가 죽었다 깨어나도 영행렬이 아니면 A가 영행렬이거나 A가 영인자여야 되는데 영인자도 또 영행렬도 역행렬을 갖지 않잖아. 그러니까 A는 어쩔 수 없어. 이 외통수라고 하죠. 외통수야 너는 무조건 역행렬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제곱이 영행렬이면 A 플러스 2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역행렬이 논의된다면 바로 두 행렬의 곱과 단위행렬꼴로 표현해 주라고 했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 양쪽에 마이너스 2를 살짝 써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알잖아요.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A 마이너스 2하고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단위 행렬이 띵 나오죠. 마이너스 2야.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쓱 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마이너스 A 그리고 A 플러스 2의 결과가 2가 되니까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A 플러스 2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참이 되겠고 또 3번, 4번이 참이 되니까 1, 3, 4를 보기 중에서 골라볼까요? 5번에 답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2번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의 정사 행렬 AB와 2차의 단위 행렬 2에 대한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제곱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자, 우리가 왼쪽에서 풀어봤지만 뭐라고 할 수 있어? 역시 참이 되겠죠. 자, A의 인버스가 있으니까 A의 제곱의 인버스는 어떻게 써? A의 제곱의 인버스는 A의 인버스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오바. 됐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KA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K는 0이 아닌 실수 이랬어요. KA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K분의 1의 A의 인버스라고 쓸 수 있으니까 A의 인버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살짝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 역행렬이 모두 존재한다. 자,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0이고요. 얘가 영행렬이에요.
그죠? 이 문장 속에 어느 곳에도 A, B가 영행렬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1, 2, 3, 4라고 해보자. 그러면 말이죠. 영행렬 더하기 1, 2, 3, 4는 분명히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2가 나와서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근데 A, B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하지는 않죠. A가 영행렬이면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fal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의 역행렬 모두 존재한다. 아하, 이것은 참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A,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A, B의 인버스를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얘나 둘 중에 하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A, B의 역행렬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도 참이고 2번도 참이고 3번 거짓 4번이 참이니까는 우리가 1, 2, 4에서 즉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3번인데요. 참 아름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A1이라는 행렬이 10, 10이 있고요. B라는 행렬이 01, 10이라고 있습니다. 자,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B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선생님이 오픈 강의에서 선생님 친구 10이하고 01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10이는 선생님 목숨을 살려준 친구고요. 01이는 돈 떼어먹고 도망간 친구예요. 그러나 둘 다 친구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둘 다 사랑하는 친구예요. 자, 혹시 우리 01이가 선생님 인강 듣고 있으면은 돈 안 갚아도 되니까는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해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아니라 나한테 연락 좀 해라. 친구한테 연락 좀 해라. 알겠죠? 혹시 그 삼촌 중에 혹시 친척분 중에 01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혹시 선생님 친구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자, 어쨌든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연락 좀 주세요. 자, 일단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성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칠판 하나 준비해가지고 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01이와 10이라는 이 숫자의 특징이 아주 절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라는 행렬이 A, B, C, D라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0, 1, 1,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행렬이 있어요. 0, 1, 1, 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한번 곱해볼게요. A 곱하기 B. 즉, A, B, C, D에다가 0, 1, 1, 0을 곱해볼게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행렬 하니까 B가 남죠. 행렬 하니까 A가 남죠. 행렬 하니까 D가 남고요. 행렬 하니까는 C가 남습니다. 어허, 원래 있는 행렬과 원래 있었던 행렬과 이 곱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 행번호, 열번호. 자, 행열의 값이 어때요? 서로 이렇게 대칭이 돼 버렸어요. 대칭이 돼 버렸어. 0110이라는 행렬을 어떤 행렬에다가 뒤쪽에서 곱해버리니까 열변환이 일어났어요. 열끼리 그 성분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만약에 BA를 해봤어요. BA를 해봤다. 0110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행렬 하니까 C, 행렬 하니까 D, 행렬 하니까 A, 행렬 하니까 B 이렇게 나왔어요. 자, 주어진 행렬 A, B, C, D에다가 0110을 앞에서 행렬이라고 하잖아. 앞에서 곱하게 되면 행변환이 일어나요. 행렬이라고 부르죠? 행렬이라고 하니까 0110이가 행 위치에 있으면 주어진 행렬 뒤에서 곱하여지는 행렬에 행변환이 일어나고요. 자, 또 행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열. 자, 0110이가 뒤에서 열에서 곱하여지면 곱하여지는 행렬에 열변환이 일어난다. 자, 요거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뭐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1이만 이루어진 행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10 곱하기 1010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는요, 해보나마나 1010이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0101 곱하기 0101을 해보면요, 역시 결과가 말이죠, 01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a의 제곱이 a와 같아지는 경우, 즉 a의 n승이 a와 같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a의 n승이 a와 같아지는 경우.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012와 101을 좀 이렇게 떠올려 주세요. b의 제곱이 b와 같고, 그 다음에 b의 n승이 b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물론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012와 101을 기억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012와 102가 만났어요. 0101 곱하기 1010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자 10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행열이라고 써서 읽어낸다면 이 열의 위치에 1010가 들어왔는데 요게 나와요. 그러면 잘 봐봐. 거꾸로 해볼게. 1010 곱하기 0101을 해보니까 결과는 010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 뒷부분이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0110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뒤에서 곱하게 되면 열변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010에다가 0110을 뒤에서 곱하니까 바로 얘는 0101이 돼요. 그럼 거꾸로 0101을 0110을 뒤에서 곱하니까 얘는 1010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102와 01이 시리즈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앉아서 연습장에다 펼쳐놓고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쭉 써봤어요. 그죠? 짧지 않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러한 예들을 갖다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재밌잖아. 이 숫자의 이 조합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01이와 102 선생님 친구야. 알겠니? 102는 선생님 목숨을 구해줬고요. 01이는 선생님 돈 떼먹고 간 친구입니다. 그러나 연락해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차 정사 행렬 A1이 1010, 그 다음에 B는 0110이에요. 아, 0110 나왔다. 얘 아주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행렬의 뒤쪽에서 0110이 곱하여지는 것이니까 이건 쉽게 생각해서 무슨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열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1010이 되었는데 A2라고 하는 것은 A1에다가 B. 그러면 1010의 열 변환을 만들어내니까 0101이 나오겠죠? 그러면 A3라고 하는 것은 A2 곱하기 B 이렇게 쓰니까 0101을 순서를 바꾸니까 1010이 또 나오겠죠. 그죠? 아, 이제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요 번호가 홀수일 땐 102가 되는 거고 짝수일 때는 01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얘는 뭐가 되는 건데 01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102가 되는 것이니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1010 곱하기 1010은 다시 말해서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고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된다. 이래서 니은은 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01이와 102가 만나게 되었을 땐 열의 위치에 있는 녀석이 결과값으로 나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짝수니까 102가 되는 것이 01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홀수니까는 102가 되는데 열의 위치에 있는 것 행열로 읽었을 때 뒤쪽에 있는 행렬이 결과로 나타나니까 짝수 홀수는 홀수 이렇게 되어서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2와 01이 시리즈를 모른다면 이런 문제의 독해 자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일이 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01이와 102는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4번인데요. 역시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거짓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A라는 행렬이 성분 A, B, C, D를 가지고 있을 때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일단은 A 행렬이 단위 행렬인지 단위 행렬이 아닌지 뭐 이런 말들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따라가보자. A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행렬을 가져요. 이건 어때요?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D가 0이 아닌 행렬 A는 4개뿐이다. 아니죠. 왜 4개야? 자꾸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A 플러스 D가 0이 아닌 경우는 단위 인자가 될 수 없고, 단위 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A가 오로지 단위 행렬의 플러스 마이너스 2꼴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D가 0이다? 이건 결국 A 플러스 D가 0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얘가 0이면 BC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어떤 수 조합을 해도 무조건 A의 제곱은 2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A는 무수히 많다. 아, 이것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 디귿이 참이다 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설명 좀 이해가 안 되시면요, 선생님이 이 페이지 처음 부분에 설명했던 단위인자의 특징이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입판정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0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진입판정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